자, 그러면 이 시간은 이제 농지법 마지막 시간이겠네요. 입문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 자, 농지법에서 농지 소유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농지 소유 파트. 자, 농지 소유 파트에서 첫째 나오는 의석이 경자 유전의 원칙이 나오죠. 경자 유전의 원칙. 경자 유전의 원칙은 농지는 농업을 경영할 자가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농지는 농업을 경영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농지에서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얘기가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금지된다? 첫째는 농지의 임대차라든가 농지의 사용대차라든가 농지의 위탁 경영이라든가 농지의 전세권 설정 또는 농지의 소작제도 이런 것들은 금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업 경영할 자만 소유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소유할 수 있겠죠. 2번 두 번째 뭡니까? 거기 공공단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농업생산자 단체라든가 이들이 시험, 연구지,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정도면. 네 번째, 농지를 상속받아서 자기가 직접 농업을 경영하지 않더라도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아서 자기가 농업을 경영한다면 무한적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농업을 자기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다면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소유하고 나머지 농지는 처분해야 됩니다. 5번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자가 이농하는 경우 나오죠. 이걸 소위 우리가 장기 영농자 이농이라고 얘기합니다. 장기 영농자 이농의 경우도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담보농지를 지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 지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7번 농지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또 농지전 협의하는 경우. 7번, 8번은 농지전 허가, 협의, 신고했기 때문에 농지를 농지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미 승인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농업을 경영하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들,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2번 시험 연구 실습지 목적, 3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얼마 1000제곱미터 미만, 4번 상속받아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경우 1만 제곱미터 이하. 그다음 5번 8년 이상 장기 영농자 이농하는 경우 1만 제곱미터 이하. 담보농지 지득에서 소유하는 경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농지전 허가, 신고, 협의 이렇게 얘기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냐. 농지 소유의 상한이 나오죠. 농지 소유의 상한. 농지 소유의 상한은 이건 우리 농지법상 일반적 규정이 없습니다. 농지는 얼마까지 소유하라는 농지 일반적 규정이 없다고요. 다만 특별 규정. 특별 규정 세 가지를 두고 있을 뿐인데요. 하나, 둘, 셋이죠. 아까 이미 나왔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이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다면 얼마까지? 여기서 우리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2번 아까 상속이죠. 농지를 상속받아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자, 이용하지 않을 자. 그 다음에 장기 영농. 자, 아까 이농 있었죠. 이농. 이 경우는 얼마?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 1만 제곱미터면 1헥타르 3,000평이 되겠죠. 여기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특별 규정. 여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죠.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위탁에 소유하는 경우죠.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다음에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는 1,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일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농지를 상속받아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자, 또 장기 영농자는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1만 제곱미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죠. 초과하는 농지. 초과하는 농지를 뭐 한다? 초과하는 농지를 위탁할 수 있다고요. 초과하는 농지를 위탁한다.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그럼 한국농어촌공사가 이걸 제3자에게 뭐 한다? 제3자에게 다시 뭐 한다? 소위 임대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지를 상속받아 자기 농업 경영하지 않을 자, 또 장기 영농자는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농지 있죠. 즉 농지 소유상을 초과하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자에게 임대해주는 조건이라면 나머지 농지를 모두 소유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이건 농지의 실수요자, 농지 실수요자, 한마디로 입증제도죠. 농지 실수요자냐 실수요자 입증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서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이건 누구한테 발급받는다고요? 시, 구, 읍, 면장입니다. 시군면장. 자, 이걸 발급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된다. 만약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지 않게 되면 등기 신청을 뭐 한다? 각하시켜버리는 겁니다. 각하. 그러니까 사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어떤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군 면장 이걸 신청이 되면 보통 4일 내에 발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일 내에. 근데 이때 시군 면장한테 신청할 때 말이죠. 여기서 농업 경영 계획서랑을 작성 제출해야 돼. 농업 경영 계획서. 이 농업 경영 계획서는 내가 취득한 농지에 이번에 면적이 얼마냐, 또 노동력 등의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또 현재 소유는 농지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이용 실태, 이런 것들을 적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할 때 이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농지 전용 후에 취득하는 경우, 농지 전용 후에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아까 주말 체험 영농, 또 시험
실습지 목적. 아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이기 때문에 발급하대요. 하나 더 본다면 여기서 예를 들면 영농, 여건, 분리농지 같은 거. 영농 놓고 분리농지. 그럼 이런 농지들은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지만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며칠 내에 발급을 해주냐? 이틀 내에, 이틀 내에 발급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신청만 하면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자,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 농지 취득 발급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농지 취득자증명에 이어서 소위 여러분 경매 있죠, 경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도 이건 농지 취득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발급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법원에서 입찰 기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되면 매각 결정 기일까지 보통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매각 기일로부터 매각 결정 기일까지 그 사이에 일주일 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하지 않게 되면 이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보통 떨어집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면서 입찰 보증금은 몰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된다 하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농지 보전에서 농업진흥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전국의 농지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크게. 첫째, 농업 진흥 지역의 농지. 농업 진흥적인 농지. 두 번째, 농업 진흥 지역 외농지. 농업 진흥지 외농지. 농업 진흥적인 농지와 농업 진흥 외농지로 나눠집니다. 농업 진흥지역은 오직 농림업 진흥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농업 진흥 외농지는 농림업 진흥 필요하면 개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농업 진흥적인 농지는 이건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 근데 여기는 지정을 안 해요. 왜? 전국의 농지 중에서 몇 군데가 농업진흥적이 지정되고 나면 나머지는 농업진흥적 이외의 농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농업진흥적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요. 첫째, 농업 진흥구역과 진흥구역. 두 번째, 농업 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은 오직 농림업 진흥만을 도모하자는 얘기고, 농업보호구역은 이 농업진흥적, 이게 농업 환경을 보호해 주자는 겁니다. 농업 환경을 보호해 주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조적 역할입니다. 보조적 기능.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국의 농지를 놓고 보면 이게 여러분 농업 진흥 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같죠? 계란 같아 보이죠? 여러분 농업진흥하면 계란을 떠올리세요. 그럼 계란이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그럼 계란은 노른자, 흰자로 나누죠. 노른자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농업, 진흥, 구역. 흰자를 뭐라고 한다? 농업,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그럼 농업진흥구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계란은 어때요? 계란은 생산의 역할을 하죠. 생산. 다시 말해서 농업진흥구역은 계란의 노른자는 병아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흰자는 뭐합니까? 흰자는 노른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보호해주는 역할. 그래서 보호잖아요. 이 농업보호구역은 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해주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요. 보조적 역할. 그러면 나머지죠. 이런 나머지. 이런 나머지는 뭐라고 하냐? 나머지. 이런 일 어떻습니까? 개발도 가능하겠죠. 이 개발도 가능한 이 지역을 뭐라고 한다? 농업 진흥지역 외농지라고 합니다. 외농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네. 농업진흥구역 1번, 농업보호구역 2번, 농업진흥지역 외지역 3번입니다. 그 1번과 2번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요게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외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란이 농업진흥지역. 계란 밖이 농업진흥지역 외지역. 계란의 노른자가 농업진흥구역. 계란의 흰자가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규제는 어디가 제일 강할까요? 규제는 1번이 제일 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순으로 규제가 약해집니다. 왜냐? 여기는 뭐도 가능하니까. 여기는 개발도 가능하잖아요. 개발. 여기는 개발 일치 안 되죠. 여기는 뭐니까? 목적이 보전이니까 보전.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항상 농지하면 이 계란을 떠올리면서 계란이 농업진흥지역이다. 계란 밖이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이다. 노른자가 농업진흥구역이다. 흰자가 보호구역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노른자는 생산이다. 흰자는 보호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개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이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농지역 구분입니다. 전국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시도에서 지정하는데 시도에서 지정할 때는 이건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보통 어디다 지정하느냐? 농업진흥지역 첫째 우리가 도시적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이라든가 또는 농림지역이라든가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비도시지역이잖아요. 비도시죠. 그리고 도시지역 가운데도 어디? 녹지죠. 녹지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주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에 많이 지정되고요. 관리지역에도 지정할 수는 있는데 이 관리지역의 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는 순간 이 관리지역은 자동적으로 이 농림지로 바뀝니다. 농림지로. 또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죠. 녹지도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어디나 안 되냐? 특별시 녹지는 안 돼. 특별시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네 군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가운데서 어디? 관리지역이 지정되면 뭐가 된다고요? 농림지역이 바뀐다는 게 아시고 또 녹지역은 특별시 녹지는 안 된다. 광역시 녹지역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농지역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8쪽에 아까 농지 전용이 나왔었죠. 농지 전용. 여기서는 이제 이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거하고 농지
사용도 일시사용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농지에 전용하게 되면 이건 농지를 농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갖다 완전히 바꿔 사용하는 거 있죠? 네? 이걸 뭐로? 지목, 대로 바꿔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지목이 변경되는 거예요. 여기는 첫째 뭐가 있다고요? 허가 사항이 있고, 두 번째 경명것은 신고 사항이 있고, 세 번째 협의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협의 사항. 그래서 농지를 전용할 때 원래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 권한을 면적에 따라서 시도지사나 시장구 수구청장이 위임을 합니다. 누구한테? 뭐 시도지사. 또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요.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은 3,000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은 30,000제곱미터 미만을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농지를 전용한다면 대부분 무슨 뭐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실상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껏해야 200평 내외예요. 그럼 200평 내외 농지 전용 허가권자 전부 다 누구다? 시장구수구청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아까 주로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전용할 때는 신고한다고 그랬죠. 이 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신고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게 되면 시장수 구청장에게.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할 때는 협의한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가 협의는 국가지방자치 공용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용. 자, 그래서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상, 신고상, 협의상 세 가지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때 농지 전용은 허가, 신고 이거 했으면 말이죠. 이건 반드시 2년 내에 공사에 착공해야 됩니다. 공사 착공. 만약 2년 내에 공사 착공하지 않으면 농지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전 허가 신고 협의에서 2년을 공사 착공해야 된다. 기억하세요. 근데 농지 전용은 첫째 저거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기간 제한 없어요. 다시 말해서 농지를 전용한다면 농지를 영원히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몇 년간만 전용한다? 이런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당연히 뭐가 없겠습니까? 원상, 회복에 의무도 있다 없다? 의무도 없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도 없어요. 원상 회복 시킬 필요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농지가 전용되면 농지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걸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가능해요. 지목 변경이 가능해서 농지 전용을 받아서 농지 전용해서 건축을 받아서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사용 승인서를 받아서 여기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지목이 대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대로. 네 번째, 농지 전용은 농지 없어지기 때문에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것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전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농지의 절도 면적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다든가 농지 신고 협의하는 게 농지 보전 부담을 납부해요. 납부하게 되면은 이때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농지 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유사한 것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것은 이건 일정 기간 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기간이 종료되면 그것을 농지로 다시 뭐 해야 된다? 원상, 복귀를 시켜야 돼, 복귀. 이걸 타용도 일시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용도 일시사용은 말이죠. 첫째, 타용도 일시사용에 허가사항이 있고요, 허가사항. 두 번째,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협의. 협의는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이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러니까 농지 전 타용도 일시사용은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경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허가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여기는 정반대예요. 자, 여기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기간의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이름 교재 보면은 419쪽에 나오죠. 419쪽에 기획번 건축은 건축허나 건축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건축허나 건축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업용 시설, 농산물 간이 처리 시설 이 목적을 따른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그럼 니은번 디귿번 토석, 광물 채굴 토석이라든가 광물을 채굴할 목적일 때 이건 5년입니다. 그 다음 니은번 주 목적사업 현장 사무소 부대시설 나오죠. 주 목적사업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설치 목적일 때는 그 사업 시행기간, 즉 주 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5년 필요한 기간. 그래서 우리가 7년, 5년 필요한 기간.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 한다? 원상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원상회복.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지목 변경이 돼야 안 돼요. 지목 변경이 안 되죠. 왜? 농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농지로 원상 복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지 보전 부담을 납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농지 보전 부담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보전 부담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허가 신고 협의. 허가 신고 협의의 경우에 농지 보전 부담을 납부를 해요. 납부를 한다고요. 다만 여기서 저기 신고의 경우 또 협의의 경우 이런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감면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농지 타용도 이상은 농지 보유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농지 전용 허가 납부한다. 신고나 협의는 납부하되 감면한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은 아예 농지 보존 부담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하고 농지 전용 차이점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지목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농지 보존을 납부하느냐 안 하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농지 보존 부담금, 그래서 농지 보존 부담금은 말이죠, 농지가 전용되는 경우에 농지 절대 면적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납부하도록 하는 돈이 농지 보존 부담금입니다. 저는 뭐 대체 농지 조성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지금 농지 보존 부담, 뭐 전용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농지 보존 부담금입니다. 이 농지 보존 부담은 얼마를 납부하도록 돼 있냐? 농지 보존 부담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농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공시가의 30%입니다. 공시 30%. 그러면 제곱미터당 금액이 공시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 3만 원입니다. 제곱미터당. 근데 제곱미터당 금액이 20만 원이다. 그럼 제곱미터당 금액이 20만 원 것은 평당 66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얼마로 계산하냐?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할 때는 항상 얼마? 5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5만 원. 5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제곱미터 최고금이 5만 원이니까 제곱미터당 최고금은 5만 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최고기만은 16만 5천 원이 아니죠. 16만 5천 원. 평당 최고금이 1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제곱미터당 공시가 20만 원이야. 20만 원이면 30% 얼마? 6만 원이죠. 6만 원. 6만 원이면 얼마로 계산한다? 5만 원으로 계산한다. 5만 원. 그러면 여기에 전용되는 면적이 만약에 200제곱미터다.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어떻습니까? 200제곱미터 곱하기 얼마로? 5만 하면 되죠. 그럼 얼마? 약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농지보전부담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가 전용되는 경우에 납부해야 될 돈인데 제곱미터당 금액이 공시가의 30%다. 그러나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고 5만 원 계산하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농지보전부담금의 최고 금액은 16만 5천 원이다. 평당 금액은 16만 5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100평이면 얼마? 자, 이렇게 해서 농지보전 나왔고요. 여러분 교재 429쪽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이 나오네요. 기간이 나오는데 몇 년장 나오는데 그럼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6번 농지보전부담 나오죠. 농지보전은 지금 현재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농지가 전용되는 경우에 납부해야 될 농지보전부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법의 내용 중에서 뭐 빠진 게 하나만 더 추가하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여러분이 농업, 미, 이용시 조치입니다. 여러분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어떻게 되냐 말이냐. 농업 미이용시 조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농사를 안 지었다는 얘기 아니라 원래 목적도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야. 자, 농지 경작 목적일 때 경작을 하지 않았다든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일 때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이용을 안 했다든가, 시험 연구 목적 이용을 안 했다든가, 농지 전혀 허가 받고 2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경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먼저 첫째,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농지 처분 의무. 농지 처분 의무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얼마 이내?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농지 소유 사안을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 농지만 처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농지를 갖다 처분하지 않잖아요. 그럼 농지 처분 명령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농지 처분 명령.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떻게? 앞으로 6개월
내에 처분하세요 하는 명령입니다. 6개월 내에 처분하세요. 그럼 처분 명령 받았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분하려고 농지를 내놔도 농지에 처분하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뭐 할 수 있냐? 농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지 매수 청구가 가능해요. 누구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럼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지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수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농지의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더 낮다. 그러면 당연하게 실거래가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근데 농지를 처분 명령을 받고도 처분도 안 하고 농지 매수 청구도 행사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냐? 농지에 이행강제금이 나가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지금 세 번째 나오죠? 여러분 국토기획법에서 이행강제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나왔었죠. 세 번째 오늘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씩입니다. 언제까지? 이행시까지. 농지 공시지가의 20%입니다. 그러면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물려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농지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년에 이 절차를 좀 잘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제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제 질문하지 마시고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 아니 그냥 가지고 있어 보세요.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 안 짓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보세요. 그럼 이 절차 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농지를 여러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돼요. 처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하게 6개월에 처분해서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처분 명령이 떨어졌으면 여러분 스스로 처분하든가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수 청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매수 청구도 안 하고 처분도 안 하고 있으면은 농지의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금을 1년에 1회씩 계속해서 반복 부과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농지 미이용시 등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농지 미이용시 등의 조치. 자, 이렇게 해서 농지 미이용시 조치까지 정리를 끝냈네요. 자, 뭐 여기까지 해서 농지법을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11월부터 11월, 12월에 걸쳐서 기본 입문 강의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입문 강의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내용을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용어정의라든가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이 공법이 어떤 것이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드리는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어 정의를 갖다 충실하게 많이 하려고 했고요.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던 11월 첫 주에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합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합격하냐 중요하고 합격해서 유능한 공인중개사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60점이라도 맞아서 한순간에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약 36만 명 이렇게 배출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유능한 공인중개사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 좋은 자격증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꼭 우리가 모두 합격하셔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꼭 여기에 전념하시고 올인하셔야 됩니다. 올인. 그리고 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든가 그러면은 제 다음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서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여기저기 카페에서 답변을 다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관련한 제 카페만큼은 일단 거기에 올라오는 질문은 저는 현재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질문하시면 가장 빠르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이 해가 가기 전에 제가 첫째 말씀드렸던 좋은 책 한 권씩 선정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면서 이번 입문 강의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1월 달에 새해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